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3월 중순 이후에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이 191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에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다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격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가운데 향후에 자산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주간 전망소 시간에서는 주식, 채권, 외환 간단한 시장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중순 이후에 국내 증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하락폭의 거의 60%가량 되돌렸고 코스닥은 그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투자자가 드디어 지난 3월 4일 이후에 무려 31일 영업일 만에 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규모가 아직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주로 삼성전자와 대형 그 인덱스를 위주로 ETF 위주로 지금 매수세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나갔던 거에서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여졌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상황들이 최악의 정점은 지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또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중앙은행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가장 또 현금화하기 쉬운 한국 주식을 팔았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한 유동성 압박이 약화된 게 최근에 이 순매수 전환의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계속 좀 엇갈리는 모습들인데,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한 금요일 날 이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최종 승부는 따지긴 좀 어렵긴 한데 3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저가 매수에 나섰던 외국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때 또 삼성전자 주가도 나름 저점 대비 올라오면서 일단은 과감하게 이 장이 빠질 때 저가 매수 나섰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 미국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엇갈려요. 지금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이고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금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 어떤 재정의 그 역할들이 좀 강화될 부분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에 대한 그런 공급 우려들이 좀 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이제 저점 대비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에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좀 환율 움직임은 조금 좁혀졌고요.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폭은 크지 않았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30원 갔다가 1210원대 정도 지금 다시 와 있는데, 여전히 조금 시장 변동성은 좀 커져 있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조금 변동성은 줄어 있습니다. 유동성 경색 여부를 나타내는 이 통화수합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파 수준에 갔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뭐 아직 이 달러의 펀딩 여건이 뭐 완전하게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조금 이 외화 자금 시장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뿐 아니라 이 한국도 정부와 또 하느니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이 금융 시스템의 그 붕괴 우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제일 여전히 좀 걱정되고 풀리지 않는 부분이 지금 이제 유가인데요. WTI 유가가 지금 20달러도 깨고 18.27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그 오펙 플러스 그 산유국 국가들이 970만 배럴 1일 감산에 지금 합의를 했고요. 멕시코가 당초에 40만 배럴 하려다가 이제 10만 배럴 30만 배럴을 덜 하면서 지금 1000만에서 970만원 깎긴 했는데 어쨌든 사상 최대의 감산 그 합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수요 부진의 우려 때문에 지금 유가가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위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지금 반등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지금 유가만 보면 아직도 상당히 좀 암울한 경제 상황들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향후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수준에서 고민은 이제 이걸 겁니다. 뭐 개인 투자자든 또 기관 투자자든 주식의 그 반등 폭이 50% 이상을 지금 넘어섰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게 지금 형태만 보면은 뭐 지금까지는 상당히 V자에 가까운.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 지표는 이제 망가져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지난주 1사분기 이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을 했잖아요. 통계 집계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보면 이렇게 좋을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1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18.6%였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된 20일까지 수출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 1분기 GDP는 지금 뭐 거의 마이너스 1% 내외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금요일 날 뭐 미국의 내구재 주문,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이 부진한 경제 지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고용시장 충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조금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위기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매크로 지표들은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그 무게중심을 둬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결국 관건은 지난주에도 이 반등의 그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였거든요.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 결과 이 코로나19 치료에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들을 좀 보여주면서 당장 시판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아마 올해 안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빨라야 내년도 초 아니면 정말 빠르면 올해 연말께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들을 좀 높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단계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부분들이 이제는 바야흐로 락다운이 풀리고 경제활동이 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1분기, 2분기 경제 지표 망가진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상당히 빠르게 경제 여건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현재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더 쫓아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반등했을 때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다시 또 위험 관리하는 게 나은지 이제 결국 그게 관건일 텐데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제 수준에서 반등할 때는 오히려 조금
약간 줄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시장 상승의 동인들이 하나는 유동성, 또 하나는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인데, 치료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효과 있다고 나왔다가 또 임상시험을 했는데 또 누군가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던가 이제 이런 뉴스 플로우 하나만 나오면 이것도 상당히 좀 센티멘트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건은 이거 같습니다. 이제 경제 정상화가 서서히 좀 이루어질 테고 락다운이 풀릴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하지만 이제 완화된 형태로 운영을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다시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봉쇄 조치 아니겠어요? 다들 안 돌아다니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도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건데, 다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한다? 사람들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치료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현재 글로벌리 확진자 수가 이제 230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그 중에 한 30% 차지하는 이제 70만 명인데, 이게 지금 기울기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진정된다는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완화되는 것 같긴 해요. 그 기울기 자체가.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막 안심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봉쇄 조치가 풀려가지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는 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도루아미타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가격대에서는 저점 대비 올라온 거에 대한 상승 동에는 충분히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뻗고 나가려면 이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통제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2분기 데이터들이 지금 망가져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눈높이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선 정도,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조금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이 손바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외국인은 다시 사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사면서 차익실 나오는 매물들이 일단은 좀 부딪히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강해지면 오히려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 줄여놓고, 여기서 좀 빠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는 박스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채권 시장도 지금 고민인 게, 경제만 보면은 지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만 보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 0.75 정도 수준이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도 해볼 법하고, 그러면 사실 시장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공급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역시 채권 시장도 뚜렷하게 방향성을 지금 보이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지금 저점까지 3월 초에 갔다가 3월 중순에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 중간 정도 수준인데, 딱 현재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윗단과 아랫단이 막히는 뭐 이런 상태에서 사실 좀 힘겨루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지금 1210원대면 더 1200 이상 1300원 갈 레벨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황들이 주가 같은 경우는 급락한 이후에 급등,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꾸로 급등했다가 뭐
반락, 뭐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반락 이러한 형태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위나 아래나 모든 시장들이 다 막힌 가운데 이제는 좀 손바꿈들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수준에서 좀 박스권으로 횡보 내지는 기간 조정 형태의 움직임들이 일단은 2, 4분기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세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통제된 상태에서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는지 이 부분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의 시장 상황까지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기존에 좋은 가격대에서 사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은 시장 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저도 조금 기분이 일단은 가벼워졌는데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2분기가 바야흐로 올해 투자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 몇 주 동안은 하반기 시장 어떻게 될 건지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2분기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마치겠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